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벤틀리 컨티넨탈 GT 스피드입니다. 컨티넨탈 GT의 스피드가 다시 국내에 출시가 됐어요. 스피드는 컨티넨탈 GT 라인업에서 가장 스포티한 성향의 차인데 2세대는 국내에 판매가 됐다가 3세대에서는 판매를 안 했죠. 그러니까 스피드는 국내에 약 11년 만에 다시 출시가 된 거죠. 신형 컨티넨탈 GT는 기존에 비해서 많은 게 달라졌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파워트레인이 아닌가 싶어요. 파워트레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한 가지고요. 라인업에 따라서 두 가지의 출력으로 나뉩니다. 배터리 용량은 25.9kWh시고요. 국내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64km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컨티넨탈 GT 스피드고요. 보통 벤틀리가 그렇듯이 외장 디자인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디테일을 좀 바꿨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헤드램프죠. 기존에는 헤드램프가 트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벤틀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트윈 헤드램프를 유지를 했는데 이번에 싱글로 바뀌었어요. 이와 함께 안쪽의 디테일도 꽤 달라졌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가 점등이 되지 않았을 때가 더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점등이 돼야 더 예쁩니다. 근데 안쪽에 있는 보석 같은 디테일은 여전하고요. 신형 컨티넨탈은 라인업에 따라서 디자인이 좀 다른데 이 스피드의 경우에는 앞에 검은색 그릴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다른 라인업에 비하면은 좀 더 강인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죠. 근데 컨티넨탈 GT는 라인업에 상관없이 낮고 넓은 그런 실루엣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봐도 웅크린 것 같은 실루엣이 나옵니다. 이 차를 측면에서 보면은 웅크린 것 같은 실루엣이 더 잘 보이고요. 근데 좀 특이하게 측면에서 봤을 때 무게중심이 뒤로 실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달려나가는 것 같은 전진감이 느껴지죠.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는 퍼스트 에디션이고요. 일반 스피드의 경우에는 여기에 스피드 레터링이 붙죠. 디테일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리어 팬더의 디자인인데 이 리어 팬더가 진짜 근육질입니다. 뭔가 동물의 뒷다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디테일이죠. 벤틀리의 특징과도 같은 와이드한 실루엣은 이 후면도 마찬가지인데 앞보다 뒤가 더 와이드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구형에 비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트렁크 리드의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스포일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체형으로 바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버스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측면에서 보면은 이 리어 팬더가 더 두툼해 보이죠. 헤드램프처럼 테일램프도 다이아몬드 패턴이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점등 유무에 상관없이 이 디테일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뒤쪽에도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방향지시 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구형에 비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머플러 팁의 디자인인데 구형보다 이 머플러 팁이 더 와이드해졌죠.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사이즈는 앞이 275에 35ZR22, 뒤가 315에 30ZR22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중에서 뒷타이어가 300이 넘어가는 차가 굉장히 드문데 그래서 이 뒤에서 봤을 때 뭔가 더 압도적으로 와이드함이 느껴지는 게 이 뒷타이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실내는 벤틀리답게 굉장히 호화스럽고요. 외장처럼 실내 디자인이 아주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실내에 타면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피아노 블랙인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실내에 탔을 때 이렇게 검은색 트림이 많으면은 10중 8구는 하이그로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식상한데 벤틀리는 진짜 피아노 블랙이어서 일반적인 하이그로시와 고급스러움이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런 대시보드 앞쪽에 피아노 블랙 같은 경우에는 면 처리가 워낙 투명해서 저게 약간 얼핏 보면은 액정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예요. 그리고 스피드는 컨티넨탈 GT 라인업에서 가장 스포티한 성향이잖아요. 근데 실내에 타면은 스포티하다기보다는 굉장히 고급스럽죠. 모든 벤틀리가 그렇듯이 실내는 하이그로시와 금속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내에 플라스틱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좀 좋은 차, 고급차의 경우에는 필러와 천장에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는데 컨티넨탈 GT 스피드의 경우에는 필러와 천장 전체가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천장까지 가죽 전체로 덮은 차는 굉장히 드물죠.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으로 이루어지는 저 라인은 약간 요트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실내를 좀 감싸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모니터는 12.3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이 스크린은 로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스크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스크린이 로테이트를 하죠. 그리고 차에서 시동을 걸면 또 자동으로 로테이트가 되고요. 이게 게이지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여백이 좀 많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홈 화면은 기본 3분할이고 이렇게 페이지 넘겨서 이제 다른 메뉴로 접근을 합니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벤틀리는 굉장히 고급 브랜드인데 국내에 출시가 됐을 때 이런 폰트 같은 경우도 좀 더 예쁘게 차별화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반쪽짜리예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과속 카메라 안내 나오는데 여기에 따로 표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빌트인 순정 내비게이션보다는 그래도 좀 불편하죠. 근데
벤테이가보다는 이 모니터의 사양이 좋은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했을 때 모니터가 좀 덜 버벅거립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차량 상태, 여기서 이 차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 적용 사양이어서 이렇게 차고를 높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PHEV라서 하이브리드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전기차 EV 모드로 주행 가능 거리가 표시가 되고, 그리고 톱니바퀴를 누르면 여기서 충전 예약을 할 수도 있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ADS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최대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갖고 있는 ADS가 다 활성화가 되는 거죠. 무드 라이트는 무드 조명인데, 이 차가 그러니까 차 급이나 가격 대비해서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포켓, 도어 트림, 그리고 발찌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 차는 약간 좀 특이하게도 다른 데보다 도어 포켓에 적용된 무드 조명의 그 범위가 가장 넓어요. 무드 조명은 총 30가지고요. 웰리스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시트 마사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메뉴가 굉장히 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는 오디오 설정이고요. 이 차가 오디오 음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벤테이가 EWD 시승할 때도 오디오가 가장 좋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 역시 그거와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의 경우에는 2200W의 네임 오디오가 적용이 됐고요. 또 다른 옵션으로는 출력이 더 낮은 1500W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와 함께 왼쪽 측면에 보시면은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꺼내놨고요. 그리고 톱니바퀴를 누르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 그리고 자동차 그림을 누르면은 이렇게 차 관련된, 주행과 관련된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요즘에는 점점 물리 버튼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벤틀리는 그래도 아직까지 물리 버튼이 가장 많은 편이에요. 모니터 하단에는 다이얼로 이렇게 볼륨과 모니터 이동과 선택 메뉴, 그리고 선국, 다이얼이 있고, 자주 사용하는 메뉴 물리 버튼을 꺼내놨죠. 예를 들어서 칼을 누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고, 홈 버튼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아날로그 시계가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 아날로그 시계가 진짜 시계로서의 기능보다는 장식적인 그런 요소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동차에 그 아날로그 시계가 적용이 되면은 명품 브랜드의 시계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벤틀리만 넣어도 이게 충분히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다른 벤틀리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송풍구가 진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이 조절 레버, 이게 모양도 이쁘지만 이게 조작을 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컨티넨탈 GT는 센터 패시아가 이 센터 플로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디자인인데, 일단 차가 크다 보니까 이 센터 플로어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넓습니다.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벤틀리가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이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많지 않은 그 레버 타입이죠. 그리고 이 기어 레버 주변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물리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조장치 이런 온도 조절과 바람 세기는 다이얼이고요. 근데 살짝 불편할 수가 있는 게, 온도 조절에서 바람 세기를 조절하려면은 이 바람개비 있잖아요. 이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과 시동 버튼이 같이 있는 거는 조금 특이하죠. 보통은 분리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다이얼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은 이제 PHEV 모드 버튼입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360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앵글이 표시가 되는데, 그렇게 다양한 앵글이 지원되는 것 치고는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약간 좀 뿌옇습니다.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360도로 돌려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픽 같은 건 되게 좋은데 화질이 좀 떨어지죠. 기어 레버 뒤쪽에는 컵홀더가 있고요. 이 컵홀더가 굉장히 좀 깊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요. 무선 충전 패드도 여기에 있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운전대의 사이즈는 조금 작은 편이고요. 확실히 이 운전대는 투톤이 가장 예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운전대 역시도 림에 적용된 가죽이 굉장히 좋네요. 부들부들 하면서도 손에 되게 잘 잡힙니다. 운전대 조절은 당연히 전동이고요. 계기판도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렇게 트랙 컴퓨터 같은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이 계기판에서 보여지는 그 정보 자체가 아주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벤테가 시승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벤틀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차가 비싸고 고급 브랜드일수록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커지고 그래픽도 좀 화려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사양이 조금 떨어지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길 안내와 연동은 되고요. 이 차는 좀 특이하게도 동반 녀석이 운전석보다 좀 더 시트 포지션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반 녀석에 먼저 앉았다가 운전석에 앉으면은 시트 포지션이 약간 좀 더 높은 느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쪽 시트가 동일하거나 또는 운전석이 더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무래도 벤틀리가 우핸들이 기본인 차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시트는 성인 남자가 앉아도 크기가 넉넉하고요. 기본 좌판의 길이는 짧지만 앞부분을 전동으로 연장할 수도 있죠. 보통 투도어 차들이 도어가 길잖아요. 이 차 역시도 도어가 상당히 길고, 그리고 이런 성격의 차로서는 도어 포켓의 용량이 상당히 넉넉하네요. 그리고 벤테가처럼 이 차 역시도 도어 트림의 저 스피커 커버가 디자인의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유리의 두께인데, 이중접합도 이게 두께의 차이가 있거든요. 천차만별인데 이 차는 그 이중접합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편에 속합니다. 트렁크 용량은 아무래도 배터리 때문에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이 차가 PHEV로서는 배터리가 좀 큰 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기본 트렁크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아래쪽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커버 열 수가 있잖아요, 바닥을. 근데 이 차는 딱 고정이에요. 못 열어요. 근데 확실히 이 차가 비싼 차인 게, 이렇게 트렁크 안쪽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어요. 보통 여기까지 부드러운 소재로, 특히 이렇게 두터운 소재로 마감을 하는 차는 굉장히 드물죠. 이 차는 PHEV라서 기본이 EV 모드죠. 계기판에 EV 드라이브라고 뜹니다. 요즘에는 하이브리드도 정차 시에는 상당 시간 기본이 EV 모드로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배터리 용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정차 중에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EV 모드로 대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정차 시의 NVH에서 좀 더 유리합니다. 근데 공조장치를 끈 상태에서도 이렇게 EV 모드에서는 전장풍 소리, 이렇게 우웅 하는 그런 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그리고 스포츠로 이제 모드를 바꾸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시동이 켜지는데, 벤틀리가 기본적으로 고급스럽지만 스포티한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정차 시에 기본 배기음이 우웅 하고 큰 편이죠. 정확히는 이게 크기도 하지만 좀 더 뭐라고 할까, 웅장한 그런 소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4.0 8기통 트윈 터보 엔진과 8단 듀얼 클러치, 그리고 전기 모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엔진이 600마력이고요. 종합 출력은 780마력이 조금 넘죠. 일단 유럽의 PHEV들이 그렇듯이 시스템의 로직은 대략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에 상관없이 아주 저속이나 또는 정차 시에는 전기 모터가 우선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터리 충전 모드인 이렇게 충전으로 해도 아주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고요. 또는 주행 중에도 급가속하고 그럴 때 전기 모터가 같이 어시스트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제가 시승한 볼보와 비교했을 때 로직이 거의 비슷한데, 이 차가 좀 더 전기 모터를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벤틀리가 좀 스포츠 성향이고, 특히 이 차가 스피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전기 모터를 적극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드라이브 모드는 B와 컴포트, 스포츠가 있는데, 컴포트가 이 차에서 이제 가장 부드러운 모드예요. 이번에 시승하면서 약간 의외로 들리시겠지만 스피드는 승차감이 가장 인상적이네요. 제가 3세대는 못 타봐서 모르겠고, 2세대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영국에서 시승을 했는데 그 차는 좀 되게 단단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굳이 구분하자면 그래도 조금 단단한 편에 가깝지만, 단단해도 이 댐핑의 그 상단 부분은 꽤 부드럽게 세팅이 돼 있어서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호불호가 취향에 따라 확 갈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확실한 게 상하 바운싱의 그 롤 컨트롤이 끝내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올 때 주행 중에 달리는 차 안에서 캠코더로 찍으면은 바운싱이 좀 거칠거나 그런 차들은 캠코더에 손떨방이 작동을 이제 거의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가로 그루브 구간에서도 굉장히 좀 깨끗하게 잡혀서 이런 그 롤 컨트롤 이런 거는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요. PHEV는 시스템의 모드에 따라서 작동 질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엔진이나 전기 모터의 작동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큰 힘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엔진과 전기 모터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요. 또는 뭐 저속이라든가
뭐 시내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만 이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PHV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중에 이제 도심 구간에 진입을 해서 EV 모드로 다니고 싶다 그럴 때는 홀드 모드로 배터리 잔량을 보존을 했다가 또는 충전을 해서 EV 주행 거리를 늘린 다음에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다니죠. 그리고 EV 모드는 이제 말 그대로 전기차 모드인데 PHV가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외부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있지만 EV 모드의 주행 가능 거리 그리고 커버할 수 있는 영역대가 훨씬 크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EV 모드로 대략 한 120까지는 무리 없이 가속이 되고요. 물론 이것도 유럽의 다른 PHV와 비슷한데 EV 모드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킥다운을 하면은 이렇게 엔진이 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과 전기 모터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제 꺼지는,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모드는 없는 거죠.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와 B 모드 그리고 스포츠가 있는데 컴포트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부드럽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B로 바꾸면은 이게 댐핑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이게 벤틀리 특유의 시그니처 모드인데 가장 벤틀리스러운 모드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뭔가 밸런스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승차감과 운동 성능을 잘 섞은 그런 모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번에 시승하면서 주행에서 인상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차감이 가장 인상적이고, 그러니까 좀 단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좋고요. 그리고 고속 안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벤틀리가 원래 고속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이긴 한데 이 차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같고, 이 차가 고속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바람 소리는 좀 일찍 나는데 고속에서 이 바닥으로 눌러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이런 면에서 승차감과 고속 안정성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컴포트에 비해서 B모드가 조금 더 단단하긴 하지만 승차감이 좋은 건 여전하고요. 그리고 스포츠로 바꾸면은 하체가 살짝 좀 더 단단해지긴 하는데 이것도 불편할 정도로 댐핑이 단단해지는 건 아니어서 이건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단단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배기음이나 엔진 소리가 조금 더 커지는데 그 배기음이 약간 좀 그러니까 벤틀리식 약간 머슬카 같은 그런 사운드, 좀 되게 그르렁거리는 그런 사운드가 나죠. 이게 소리가 절대적인 볼륨 자체는 큰데 톤 자체가 낮아서 막 되게 귀에 거슬린다 그 정도의 음량은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벤틀리처럼 이 차 역시도 체감 속도가 되게 낮아요. 체감 속도만 낮은 게 아니라 체감 가속도 낮네요. 왜냐면 이 차를 쭉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약간 좀 밋밋한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속도를 보면 또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이게 체감 속도 및 체감 가속이 나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제원상 제로백은 3.2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의 차가 제로백이 3.2초면은 진짜 굉장히 빠른데, 특히 이 컨티넨탈 시리즈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 그대로 되게 좀 크게 가속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까 시트 설명할 때 이 차가 생각보다 운전석의 포지션이 약간 좀 높다, 그러니까 동반자석보다 높기도 하지만 뭔가 밖에서 보는 그렇게 납작한 그런 이미지와는 달리 약간 좀 높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그 보닛이 좀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앞쪽에 시야는 잘 보이는 대신에 쫙 깔리는 것 같은 그런 포지션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차들이 이제 사이드미러, 특히 그 뒷펜더가 되게 굵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 사이드미러 볼 때마다 이게 약간 좀 그 포르쉐 911과 비슷하네요. 사이드미러 보면은 리어 펜더의 굴곡이 되게 눈에 좀 잘 들어오고요. 좌우 시야는 괜찮고요. 반면에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뒷유리가 되게 넓잖아요. 근데 실제로 룸미러에 비치는 뒷유리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후방 시야는 약간 좀 제한이 되는 편이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고성능 브레이크들이 그렇듯이 이 차도 초반의 담력이 그렇게 민감하진 않아요. 딱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특히 이제 고속, 높은 속도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제동력이 늘어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제동력이 운전자가 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에요. 지금은 PHEV 시스템을 충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충전 모드에서 유럽의 다른 PHEV는 이제 정차 중에만 전기 모터가 조금 살짝 순간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이 차는 애초에 그 성능 지향이라 그런가? 이 정도의 속도에서도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한 2초, 3초 정도 전기 모터가 어시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PHEV와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의외인 것 중 하나가, 이 차가 회생제동 그 레벨 조절이 없어요. 요즘에는 PHEV는 물론 하이브리드도 회생제동 레벨 조절이 뭐 전기차만큼 강한 건 아니지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회생제동 레벨 조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V 모드에서 만약에 회생제동이 있으면 다른 뭐 하이브리드나 PHEV는 이럴 때 헤드시프트로 조절하면은 회생제동 레벨 조절이 되는데, 이 차는 그냥 바로 기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회생제동 레벨 조절이 없는 게 약간 좀 의아한 점이고, 그리고 이 차도 앞차와의 상황에 따라서 제동을 걸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앞차와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가볍게 제동을 걸어줍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벤틀리 컨티넨탈 GT 스피드를 시승을 해봤는데, 일단 스피드가 국내에는 이제 오랜만에 다시 판매가 됐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1세대 동안은 없었다가 4세대에 와서 다시 국내에 판매가 된 거죠. 그래서 기존 대비하면은 컨티넨탈 GT의 라인업이 그러니까 총 이제 4가지가 된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컨티넨탈 GT 라인업에서는 스피드가 가장 스포티한 성향인데, 주행에서 그게 뭐 되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에 시승했던 컨티넨탈 GT 아주르에 비하면은 하체의 느낌 이런 게 아주 그렇게 차이가 두드러진 건 아니죠. 어쨌든 이 GT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뭐 되게 스포티한 성향의 차일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타보면은 뭐 스포티하긴 하지만 일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승차감이 굉장히 빼어나게 좋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포티하다고 해도 전혀 그 부담되는 그런 주행 성능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단단하게 세팅된 차 중에서는 이런 그 롤 컨트롤이나 바디 컨트롤이 가장 좋은 차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프레임레스 도어 차들은 이제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이 창틀 쪽에서 발생하는 그 삐져나오는 그런 바람 소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있는데, 이 차는 고속으로 주행할 때 이 창틀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풍절음은 또 거의 없고요. 그리고 비싼 차답게 여러 가지 편의 사양이 다 갖춰져 있는데, 벤틀리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차의 급이라든가 브랜드 대비해서 이런 그 모니터와 관련된 투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순정 내비게이션이 있긴 있지만 사실상 이게 반쪽짜리라서, 예를 들어서 뭐 장거리라든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이 내비게이션만을 믿고 가기에는 좀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보통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순정 내비게이션보다는 좀 불편하긴 하죠. 그리고 벤틀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로컬라이징 할 때 안에 있는 폰트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뭔가 좀 더 예쁘게 업데이트를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약간 좀 폭스바겐 스멜이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로써 벤틀리 컨티넨탈 GT 스피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